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안녕하세요, 자연탐사입니다. 오늘은 식물 탐사를 하기 위해 전주 수목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국화과 식물이 주제였는데요.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국화과 식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전주 수목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주 수목원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훼손된 자연환경 복구를 위해서 식물들을 보존하고 증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식물종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도 좋고 나들이 장소로도 아주 제격입니다. 공조순도 있고 이게 숨구멍이에요, 숨구멍. 예. 뿌옇게 돼 있는 게 숨구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잣나무 종류들은 작든 크든 5개. 그다음에 외래에서 온 거, 리기다 소나무, 테다 소나무, 뭐 리기테다 소나무, 백송 이런 것도 외래종이잖아요. 얘들은 다 3장. 여기 3장. 이렇게. 이렇게 삼지창으로 이래 갈린 건 박쥐나무고, 여기에 또 이렇게 갈린 게 있어요. 그거는 단풍 박쥐나무. 다섯 개로 나는 게 단풍처럼, 단풍잎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5개 이렇게 갈린 거는 단풍 박쥐나무. 그래서 그 안에 씨가 있어요. 요 안에 2개가. 요 안에. 꽃도 펴 있네요. 이게 물풀의 나무라고. 그래서 물풀의 나무 꽃잎이 4장이에요. 꽃잎이 4장이나 6장이나. 미선나무 꽃이에요, 이게? 네. 이게 꽃이. 아, 저번에 못 봤는데. 위선이 지금 피는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 펴요? 철딱서니가 없는 거. 철딱서니가 없는 게 털 모르는 거를 철딱서니 없다 그러잖아요. 요 안에가 이렇게 쏙 들어갔죠. 자, 이제 드디어 국화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국화과 식물이 뭔지 개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국화꽃이라고 하면 장례식이나 재래식에 쓰이는 하얀색 또는 노란 국화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국화과 식물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같은 국화과에 속한다고 해도 개화 형태나 꽃의 형태, 재배 형태 등 여러 가지 특징에 따라 식물의 속과 종이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민들레나 코스모스, 데이지, 해바라기, 엉겅퀴 같은 식물들도 모두 국화과 식물에 속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해곡이 있는데요. 네. 자, 보시면 이게 지금 한 송이가 아니라 여러 송이가 모여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한 송이가 아니고 여러 송이가 모여 있는데 이걸 꽃받침이라 그래요. 왜 내가 이거 잎 하나가 아니라 그랬냐면 이 꽃이 한 송이에요. 그죠? 이게 한 송이잖아요. 얘도 한 송이에요. 얘는 설상화. 혀처럼 생긴 꽃잎을 가졌다고 설상화. 그다음에 요 안에는 여기 관상화예요. 여기 관상화. 요게 꽃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요 꽃잎 있죠? 네. 꽃잎 속에 지금 암술에 수술이 붙은 거예요, 지금. 교수님의 말씀처럼 국화과의 특징은 두상꽃 차례, 즉 꽃 이삭을 중심으로 여러 꽃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국화과의 학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국화과의 학명 콤퍼시테는 많은 꽃들이 합쳐져 있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국화꽃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두상꽃 차례 형태를 가지는 국화는 꽃이 설상과 관상 형태로 나뉩니다. 여기 국화과의 구절초를 보면 노란색 원을 중심으로 하얀 꽃잎이 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이걸 보고 계란후라이 같다고 장난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꽃잎으로 알고 있는 하얀 부분이 바로 설상화입니다. 그리고 계란 노른자처럼 보이는 부분이 관상화가 모여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국화 한 줄기에는 여러 개의 설상, 관상 형태의 꽃들이 모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국화 한 송이는 사실 작은 국화꽃 한 다발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요게 꽃이 한 송이. 자, 하나 뜯어보면 꽃이라는 거는 뭐예요? 꽃잎, 암술, 수술, 시방이 다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요 볼록 나온 게 시방이에요. 저 암술. 그다음에 암술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수정이 돼가지고 지금 수수 꽃가루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요 털만 이렇게 남기고 꽃잎 이런 건 다 지고 나면 요 밑에 이제 씨가 형성이 되니까 연걸어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통꽃이라 그래요. 관상화. 얘도 통꽃이고, 그래서 얘
갈래꽃이 아니고 통꽃이에요. 그냥 두성 하스만 보면 갈래꽃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꽃 하나는 통꽃이라는 거죠. 씨앗 요 안에 있는 요 꽃이 나오면 이 씨앗이 발아대도 이 꽃이 나오고 네. 이 꽃의 씨앗이 발아대도 이걸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엉겅퀴 같은 거 있죠. 그 왜 그런 것들은 수리치나 이런 것들은 보면 이게 없잖아요. 그죠? 요거만 있잖아요. 관상화만. 그래서 관상화만 있는 게 있고 설상화만 있는 게 있어요. 가짜성을 가진 꽃, 위성화. 꽃잎이라고 하세요. 이건 꽃잎처럼 위장한 거지. 이렇게 되어 있다가 곤충들을 다 유인해가지고 열매를 수정 다 시켜놓고는 지는 싹 고개 숙이죠. 나는 할 일 다 했어. 그러고. 네. 그게 수국 종류의 특징이에요. 전주를 떠나 도착한 곳은 완주군에 위치한 대하수목원입니다. 이곳에서는 국화과 이외에도 단풍, 들꽃, 약재로 사용되는 식물 등 다양한 종류를 탐사했습니다. 이곳은 대하수목원 내에 있는 산림문화 전시관입니다. 다양한 약용식물들과 그 효능들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약용식물 자원실에서 본격적으로 식물들의 효능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오래전부터 국화도 면역과 해열, 해독 등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국화를 차로 우려 먹게 되면 혈액순환, 숙취 해소, 혈관질환 개선 등 여러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국화차를 마시면서 감기를 예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탐사를 하면서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식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여러분들도 자연 탐사를 통해서 여유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